이제 이재명 대표 테러 관련한 대책위원회 TF에서 뭐 특별히 새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니면 아직은 그 전에 있던 그 두 명을 그 법적 조치하는 선에서 지금 이제 그 총리실 대테러 센터에서 그 사건을 축소 왜곡하는 문자를 발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으로 저희 대테러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 경찰청장과 부산 강서 경찰서장이 현장에 그 피 묻은 그런 이제 테러 현장을 보존하거나 증거 채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물청소를 했잖아요. 물청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찰청장은 자기는 몰랐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강서 경찰서장은 당시에 이제 정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자기가 물청소를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또 국정원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총리실 대테러 센터장이 행안위 그 상임위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정무에 가서는 진술을 또 바꿨습니다.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없다. 그러면 행안위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그렇죠. 정무에 가서는 없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정 고발 조치 그리고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내지 뭐 대테러 방지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법리 검토를 해서 고발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튜버 이런 데 보니까 범인 테러범의 그 집에서 테러범이 그 연습하는 거. 그 칼을 가지고 그렇게 찌르는 연습을 한 그 현장이 증거가 있더라고요.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미처 확보를 못 했는데 그 유튜브 이제 빨간 아재인가요? 그 유튜브가 현장에 그 종이를 뜯어내서 보니까 그런 거랑 그다음에 뭐 나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습한 이런 목적으로 높이 증거물들이 확보가 됐어요. 사실 그는 경찰이 일부러 놓쳤는지 일부러 부실 수사했는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뭔가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언론들이 사실상 이제 정권에 장악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레가시 언론들은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나 이런 일부 탐사 유튜버들이 그런 거를 뭐 공범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물청소했던 그 현장에서 그 계속적으로 뭔가 검은 마스크를 쓰고 계속 외부와 계속 내내 연락을 하면서 서장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 테러 현장을 둘러싸고 경찰 병력이 둘러싸고 그 우산으로 가로막고 물청소 현장을 이렇게 좀 숨기는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지금 다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분명히 이거는 뭔가 배우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암시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 공권력에 의한 이 사건을 뭔가 덮거나 왜곡 축소하려는 그런 뭔가 모습이 있다라는 게 이런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전면 재수사해라라고 요구는 하지만 지금 그럴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권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그냥 조용히 덮고 그냥 이게 마치 일반 형사사건 비슷하게 그런 단순한 상해사건으로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 정권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은 전면 재수사를 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번 총선의 승리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제1야당의 대표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해 의도로 자행됐던 이 엄청난 테러 사건이 단순 형사사건 정도로 지금 묻히고 종결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진상의 규명이 돼야 되고 그거는 결국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압도적으로 해서 정권 심판과 함께 이거에 대한 뭐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대책위원장을 맡지만 되게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게 일단은 현역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수사권이나 이런 걸 그렇죠.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갖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거나 진상규명을 촉구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정권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이 필요한 사회가 됐다. 왜냐하면 무도한 정권은 온갖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면 막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거나 힘을 갖춘 방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의원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셔 보면 인사하고 이러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분들의 생생하게 들리는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가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거나 인사하거나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 일단은 저한테 엄지척. 고맙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줘서 정말로 투사다. 멋지다. 그 얘기를 왜 하실까요?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 국민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서 느끼는, 거리에서 만나는 우리 시민들은 정권 심판을 너무나 목말라 하고 너무나 바라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국민들의 바람을 진짜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바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그만큼 안 올라가는 게 민주당이 그러지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그동안 보였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비례를 우리가 야권에서 연합 비례 정당을 하더라도 가장 우리가 그 제1의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사들이 이번에 비례에서 많이 당선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그때는 위선 정당을 통해서 배출된 지금 비례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안 된다.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 개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국회에 비례로 진출을 해서 국민들의 이 정권 심판의 열기를 그분들이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비례정당도 지금 뭔가 구색을 맞추는 이런 한가한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구색 맞추기보다는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 낼 수 있는 우리 교수님처럼 언론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로 진짜 좀 비례를 선출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기준점은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50분 조금 넘었는데 50분 이상 분 정도 저희가 얘기 나눴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비례정당 이제 정당 제도가 이재명 대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갈 것 같고 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를 함께 찾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만나서 명문 정당이다라고 힘 실어 주시면서 단합을 강조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가는 것만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종로에 또 달려가지고 지금 명함을 돌려야 되니까 하는데요. 저희 요즘 하루에 명함을 한 1,500장 엄청나게 주민들 많이 만나고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는 국힘 지지자들도 있고 막 명함 안 받거나 막 화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엄청나게 화이팅 반드시 필승하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정권 심판의 열기는 이미 차오르고 있다. 막을 수가 없다. 도도한 물결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